85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이 나오죠. 1번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의사표시가 도달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데 도달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째요? 의사를 표시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원칙 갑니다.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체크하시고 의사를 표시한대요. 상대방이 없을 때는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예? 의사를 표시한대. 의사를 표시한대. 넘기세요. 넘기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111조 1랑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체크하시고 상대방에 도달한 때 체크해요. 자, 당연히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우짠다? 도달한 때다. 자, 그러면 도달이라는 의미를 볼 텐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 집에 내 편지가 왔는데요. 우리 가족은 현재 편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나는 강의한다고 나와 있어서 내 편지가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렇다면 그 편지가 내인데 도달되었다고 볼까? 안 됐다고 볼까? 이거. 내 가족은 받아놓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야. 도달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들어봐. 도달이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내 지배권 내에 들어오면 도달된 거야. 가족이 받았다. 또 뭐요? 회사 직원이 받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는데 지금 원칙론, 일반론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1층에 수신함이 있죠. 단독주택은 주로 대문에 수신함이 있죠. 수신함에 내 편지가 투입됐는데 나는 내가 집에 앉아서 방 안에 있어서 아직까지 내 수신함에 편지가 왔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야. 내인데 도달됐다고 봐야 돼? 안 됐다고 봐야 돼? 아까 내 지배권 내에 도달하면 도달된 걸로 본다 했잖아. 도달됐다 안 됐다? 됐죠. 원칙으로 된 거잖아. 내 수신함에 투입됐다는 것은 내 지배권 내에 들어온 거야. 자, 동그라미 밑에 내려가. 동그라미 1번 도달의 의의 가세요. 동그라미 도달의 의의. 도달이라는 것은 줄 거 볼래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그게 포인트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거, 거기까지. 포인트가 뭐라고?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도달된 걸로 보는 거죠. 옆에 사회통념 일반적으로 요지 나오죠. 요지할 수 있는 요지.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빨 쑤시기라던데. 이게 종료했다 할 때 요자고 알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알게 된 때야. 알게 됐다. 알게 된 때. 이게 뭐라고? 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때. 요지가 뭐라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야. 알게 된 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의규정이죠. 111조 1항은 임의규정이야. 따라서 체크하시고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하는 거는 괜찮죠? 그 말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당사자가 우리끼리는 발신주의를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볼래요? 동그라미 4번 기억. 상대방이 부재할 때 아까 설명했죠? 동거가족이 수령 체크하면 되죠. 동그라미 4번에 동거가족이 수령. 그러면 도달된 걸 보는 거예요. 요번엔 잠깐 볼래요? 요번엔 내가 집에 있었어요. 내가 집에 있어서 내 편지가 도달했어요.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내 편지는 맞는데 받기 싫은 편지야. 그래서 이거는 수령 거절로 돌려보냈어. 수령 거절로 돌려보냈죠. 그럼 내인데 도달 안 된 거다. 그래도 도달된 거다. 도달된 거로 봐야 돼. 만일 이거 도달 안 된 거로 보면 집에서 뭘 해야 돼? 세금 쪽지 날라오면 돌려보내버려야 되죠. 동그라미 니은요. 상대방이 수령 거절한 경우. 동그라미 니은 상대방이 뭐라고?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오른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된 거야. 도달된 거로 본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있죠? 요게 111조 2항인데 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좀 체크해 두시고 잘 봐야 돼. 동그라미 5번 볼 거야. 동그라미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는데 뭐 조금 한 번만 설명드리면 알 수 있는 거야. 자, 볼래요? 갑이 을에게 어떤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야. 매매하기 위해서 청약서 보냈다고 볼게. 청약서.
청약은 대표적인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예를 들면요. 1월 10일 날 보내고요. 도달을요. 청약서 도달이 1월 14일 날 도달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청약서를 보내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 언제? 1월 13일 날. 자, 의사표시를 발신할 때는 생존하고 있었고 발신하고 나서 도달 전에 사망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그걸 따지러 가는 거야. 유효 무효? 유효. 왜? 살아있을 때 보냈잖아. 따라서 보내고 나서 죽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뭐하다고? 유효. 따라서 상대방 쪽에서 승낙서를 보내면 계약은 체결되고 계약 성립하고 이행은 누가 하면 돼? 상속인이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갑이 이번엔 제한 능력자가 돼도 똑같은데 들어보실래요?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근데 여기서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제외야.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자, 1월 10일 날 성년자였다가 3일 뒤에 미성년자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미성년자 제외.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는 행위 능력자였다가 며칠 뒤에 피한정 후견 선고받거나 피성. 요리 되죠? 그러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갈래요? 동그라미 5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를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오른쪽에 가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야. 도달이 발생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게 내가 111조 2항인데 왼쪽 페이지로 잠깐 가볼래요? 왼쪽 페이지 111조 다시 가봐.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111조 1항은 아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라고? 도단대로 선거. 요 2항이었어.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번에 요거 잠깐 볼래요? 자, 의사표시를 청약서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쪽에서 승낙서를 보내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승낙서를 보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알게 된 을은요, 죽은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잖아. 누구인지 보내야 돼? 상속인이 보내야 되겠죠? 근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상속인은 알겠는데 어디 사는지 소재를 모르겠다. 그러면요, 법원에 가서 하는 게 공시송달이야. 다시, 우리가 무슨 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누구인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인데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모르겠다. 그럼 법원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분위기만 보시면 돼. 이 사람이 승낙서를 들고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거야. 공시송달. 그럼 법원에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면 요 서류는 법원에 보관하고 있고 요런 서류가 왔다는 걸 뭐요?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야.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한다는 의사표시 이걸 왜 보관하고 있다고 뭐라고? 여기 표시를 하면 게시판 붙여놓고 2주일이 지나면 이 사람에게 도달된 걸로 본다. 그게 뭐라고? 공시송달. 자, 그러면 87페이지 제일 밑에 113조 87페이지 제일 밑에 113조 표의자가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체크하시고 뭘 모르거나 상대방을 모르 상대방의 소재 체크하시고 뭘 모른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죠.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에서 송달할 수 있다. 다시 과실 없이 누구를 모르거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뭘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법원에 가서 하는 게 공시송달이야. 넘기시고 절차를 간단히 보세요. 이 절차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고 대충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 절차요. 법원에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이런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면 되는 거야. 저 밑에 4번으로 내려갈게. 4번의 효력 발생 시기요.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다. 얼마라고? 2주. 얼마라고? 2주 해로 2주 후만 칠게. 2주.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셨겠지만, 11월 10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들으시면 이런 거야. 봐봐. 실제 있었던 누가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아주머니분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무슨 정수기하고 비대 렌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중소기업이었던 모양인데, 얼마 뒤에 부도가 났는가 연락도 없고, 그 관리하는 코디라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러더래.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요.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디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다른 걸 쓰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거 있어. 어디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정수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볼게. 그럼 부도가 났다면 여기 채권자가 있을 거야, 채권. 회사에 채권자 있죠? 이 채권자로 봐서는 부도가 났으니까 채권 회수가 힘들죠? 그럼 예를 들면 10억 채권이 있으면요, 헐값에, 예를 들면 1, 2천에 넘겨버려, 이거. 그럼 그걸 인수한 사람들이 주로 변호사 사무실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짜고 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기존의 고객들에게 전부 내용 증명 띄워. 어떻게? 당신 수년 동안, 예를 들면 2년이라 볼게. 2년 동안 관리비 밀렸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체로 물어달라. 그 다음에 기계 반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계값 물어내라. 얘기지. 그리고 안 그러면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온다고. 그러면 그런 걸,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요? 거기 헐값에 채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채권 양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어. 그래갖고는 전화하면 주로 뭐라고 해? 사정하면, 따지다가 사정하면, 안 그러면 우리 가압류 들어간다, 이러자. 사정하면 어째요? 연체료는 빼줄 테니까 얼마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아갖고 자기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그런 걸 대비하면 어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어째야 돼요? 그냥 정수기 처박아 놓으면 안 되고 어째야 된다? 법원으로 가야지. 법원에 가서 해지한다는 서류를 보관하고 해야 된다? 공시송달해야 돼.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돈 거의 안 들고 수수료 정도밖에 안 들고 조금 시간만 좀 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곤란을 안 당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의사표시 되는데, 누구인데 해야 될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은 알겠는데 어디 사는지 소재를 모르죠? 그럼 법원에서 하는 게 무슨 소리라고? 공시송. 그렇게 보시면 돼. 나머지 지금 볼 단계 하니까 넘기세요. 자, 의사표시 마무리 짓고 이제 대리로 들어가는데, 민법 총칙 중에는 대리편 비중이 제일 커요. 문제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오고요. 대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와요. 둘이 나와도 어려워 죽겠는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3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리를 기본을 해볼 테니까 봐봐. 대리 기본을 해볼 테니까. 첫째요.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봐봐.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았다고 볼게. 토지 팔았어. 매도인 매수인이야. 그럼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를 누가 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했죠. 법률행위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서 법률행위를 하고 나면 뭐요? 법률 효과가 있잖아. 자, 법률 효과는 뭐냐? 예를 들면 매매의 효과는 뭐야? 쉽게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 생기는 거고 매수인은 닦는 게 받을 권리 생기는 게 법률 효과죠. 이건 누가 갖고 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갖고 가잖아.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끼리의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를 한 사람들이 법률 효과를 갖고 가요. 일치하죠? 지금부터 보는 대리는 뭔가 좀 다르겠죠? 자,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을 본인으로 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볼게. 병을 뭐라나? 상대방. 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를 한다고 볼게. 당연히 이 땅이 누구 땅이야? 본인 땅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땅을 대리인이 대리해서 판다. 그 말이죠. 이 매매요. 법률행위죠. 자,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야. 그럼 법률행위를 누가 했느냐? 먼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요.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라고 가르쳐 줄게. 인심 좋죠. 자, 한쪽은 누구야? 본인이야? 대리인이야? 누구라고? 대리인. 이게 제일 중요해. 다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구라고? 대리인. 요거요. 대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잘 들어. 대리 청구하는 요런 생각을 가지세요. 자,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아까? 사자야, 사자.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심부름거린 사자지. 대리는 사자가 아니야. 그럼 뭐요? 갑이 을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했겠죠. 심지어는 얼마에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거란 말이야. 일을 맡겼죠. 그러면 요 사람이 누구인데 팔까?
얼마에 팔까, 무슨 조건으로 팔까를 이 사람이 결정해요. 계약을 이 사람이 하고 내용을 이 사람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본인이 일을 맡아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지 시킨 대로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누가 한다고? 대리인. 그런데 법률행위를 하고 나면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를 갖고 가는 사람은 누구야? 예? 본인이단 말이에요. 본인. 그죠? 예를 들면 돈 받을 권리,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 요거는 본인이 갖고 가요. 그럼 요거하고 다르잖아.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사람이 효과를 갖고 가지만 대리는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데?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 법률행위는 대리인, 효과는 본인. 이게 분리되는 제도다. 그 다음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 걸 뭐라 그래? 대리행위라 그래. 다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 걸 대리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 게 대리행위죠. 누구 이름으로 해? 본인의 이름. 나중에 우리 현명을 잠깐 배울 텐데 현명이라는 걸 잠깐 배울 때 누구 이름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래 하든지 이 땅은 갑의 땅을 내가 대리합니다. 이렇게 대리해서 팝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 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행위에서 나타난 효과요. 대리인이 법률에서 나타난 효과, 이게 대리효과라고.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간다 그랬죠. 본인에게 갈 때 대리인에게 갔다가 본인에게 가요. 본인에게 바로 가요. 바로 가. 효과가 대리인에게 갔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바로 가. 그래서 본인에게 어쩐다? 직접. 본인에게 어쩐다? 직접 기소한다. 영어로 하면 뭐라고? 영어 다이렉트로 가. 효과가 어쩐다? 다이렉트로 간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이 간다. 이게 분리되는 제도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 이름을 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다이렉트로 간다. 92페이지 볼래요? 대리를 한번 보세요. 92페이지 대리의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자 갈로 체크해봐. 법률행위 하는 자 체크해봐. 법률행위 하는 자와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 체크하시고 두째 줄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저 끝에 분리되는 제도 체크하시고 분리되는 그죠? 그럼 법률 행위 한 자와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어쩐다? 분리돼. 그럼 법률 행위 하는 자는 누군데? 법률 행위 하는 자는 누군데? 대리인. 대리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는 누구야? 본인. 다시 법률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고? 대리인이고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자는 누구고? 본인이고 이게 뭐라고? 분리되는 제도. 그게 뭐라고? 대리. 그 다음 볼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인데 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냐면 능동대리라 그래요. 다시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의사표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능동.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듣는다 또는 받는다 수령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리는 능동 대리 것만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일까? 수동 대리까지 하는 게 일반적일까? 능동 대리만 하는 게 일반적이야? 수동 대리도 하는 게 일반적이야? 둘 다 해야 되지. 만약 능동 대리만 하면 무슨 일이야? 지가 말을 하기만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나 못 듣는다. 본인인데 직접 해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 대리는 뭐요? 능동 대리도 하고 수동 대리 하는 게 일반적이야. 자, 두째 줄 오른쪽에 세 줄에 의의 세 줄에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하거나 능동대리죠.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 수동대리 하죠. 함으로써 법률 효과는 어쩐다? 직접 본인의 귀속되는 제도. 그게 뭐라고? 대리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한번 읽어보시고 대리의 기능요. 첫째 확장만 줄 것이고 옆에 임의대리 줄 것이고 2번에 보충 줄 것이고 보충 법정대리 줄 거 법정. 자, 그래놓고 요거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 잠깐 볼래요? 내가요
제주도 땅 한 필지 사고 싶은데 만일에 계약을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제주도를 못 가면 제주도 땅을 못 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나는 어째요? 제주도 안 가더라도 제주도 있는 아는 지인에게 대리권 줘서 돈 붙이고 대리권 줘서 땅을 사면 나는 제주도 안 가도 땅 살 수 있죠. 그러면 내 사적 자치 영역이 어찌됐다? 확장된 거잖아. 내가 직접 안 하고도 내가 법률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적 자치로 확장하는 게 뭐라고? 이미. 두 번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어. 누가 대리할 수 있어? 부모인 친권자. 그러면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죠. 누가 해? 후견인이 한다고. 그럼 법정 대리는 뭐요?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뭐 한다고? 보충해 주잖아. 그래서 사적 자치를 뭐 하는 게? 확장하는 게 뭐고? 임의 대리제도고 주로. 사적을 보충하는 게 주로 무슨 제도고? 법정 대리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헷갈릴까봐 보충에 피읍하고 법정 대리의 피읍을 연결하면 안 걸어도 되죠. 감동이 없네. 넘어갈게. 자,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넘기세요. 뭐 아직까지 대리도 모르는데 구별해서 될 일이 아니죠. 넘기시고 94페이지. 대리의 종류, 대리권의 발생 원리에 따라 임의대리, 법정대리 하는 건 좀 이따 배울 거고, 2번에 현명을 하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대리, 수동대리 금방 받고, 1번 오른쪽에, 1번 오른쪽에요. 체크하시고, 1번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은 수동대리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용된다고 줄 거세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위주로 규정할 거인데 그거는 뭐에도 적용된다? 수동대리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대리권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 무권대리 말 그대로죠. 정당한 대리권 가지고 그 대리권 범위에서 하면 유권대리만 체크하시고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가 없고 또는 권한을 넘었으면 대리항이면 무권대리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권은 대리 권한에 있는 거고 무권은 뭐요? 없는 거다. 오른쪽에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가시면 두째 줄 체크해봐. 두째 줄에 재산적 법률행위 하나 적용 그거. 뭐라고? 재산적 법률행위 하나 적용돼. 제일 위에서 두째 줄에. 재산적 법률에 적용되니까 2번에 1번 체크해봐. 가족법상 보면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 보고 나를 대리해서 혼인 좀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뭐만 적용돼? 재산법적 법률 적용되지 가족법상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나머지는 지금 안 배운 거예요. 넘기세요. 대리권인데 대리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재산상 법률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만 체크하시고 지위 또는 자격 체크하시고 지위 쪽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성질인데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체크하시고. 여러분 권한이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 대리권은 뭐라고? 권한. 그래서 기본적인 분위기는 이거예요. 봐봐요.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고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한다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있다면 내인데 뭐 있어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권리일까 권한일까? 소유권은 내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니까 권리죠.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는 권리야 권한이야? 예,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권한은 되어 있거든. 왜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권한. 그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권한. 쭉 내려갑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리에서 법정 대리권 찾으시고 3번에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리 있죠. 첫 줄에 법률 규정 체크하시고 갈로에 친권 체크. 그 다음에 부부 사이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앞으로 봐봐요.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 앞으로 법정 대리인 하면요. 법정 대리인 하면 첫 번째는 친권자 떠올리시고 친권자 누구? 미성년 자녀의 부모, 주로 부모, 미성년자의 부모. 물론 부모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예요. 두 번째는요. 그 친권 밑에도 적어 후견인이라고. 앞으로 법정 대리 나오면 일단 두 개씩 생각해요. 뭘 생각하라? 친권자고 뭐라고? 후견인. 친권 후견인데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 부부 사이에 뭐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사항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 체크만 해도 끝내. 자, 다시 앞으로 법정 대리 나오면 뭐 생각하라? 미성년 자녀의 뭐라고? 친권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후견인. 그럼 물어볼게. 지금 대리 계속하고 있잖아. 대리 계속 나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대리하면 임의 대리를 말할까? 법정 대리를 말할까? 임의야. 항상 법정 대리는 법정이라는 말을 붙여줘.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붙여주니까 일반적인 중요성이 거의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매 교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 대리가 중요하지 법정 대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법정 대리는 항상 무슨 말을 붙여준다고? 법정.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물어보라. 임의 대리. 그렇게만 보시면 끝내면 돼. 자, 문제는 임의 대리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뭐라고 되어 있어? 옆에 수권행위 있죠? 수권행위 옆에다가 이게 뭐 준말이냐면 대리권 수여행위 준말이야. 처음 들으시는 분 적어버려.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를 줄임말이 뭐라고?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이 줄임말이 뭐라고? 수권행위. 자, 그러면 이제 수권행위인데 성질을 볼 건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가 뭐라고?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게 수권행위인데 이 수권행위 성질이 계약이냐 단독이냐 이거 갖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첫째, 대리권 줄 때 위임 계약을 하고 줘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위임 계약을 하고 주면 될 것 같아? 나를 대리해서 토지를 사달라고 했죠. 자, 대리권 준 거야 안 준 거야?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도달했어. 대리권 준 거야 안 준 거야? 에? 왜 망설이지? 네가 위임장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준 거지. 당연히 준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승낙을 요할까? 승낙을 요하지 않을까? 예?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면 된다고. 일방적으로 주면 되는 게 대리권이라고. 야, 내 대리권 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만일에 이 사람이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위임장을 받아들고는요. 친구 부탁이니까 땅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땅을 사는 계약을 했죠. 그럼 법률행위를 하잖아. 그럼 효과가 누구인데가? 본인에게. 그런데 이 위임장 받자마자 무슨 생각하냐면 술 먹고 당기기 바쁜데 술 먹고 놀러 당기기 바쁜데 내가 저 친구 일 처리해 줄 시간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붙잖아. 그럼 대리행위 안 할 거고 안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안 가는 거잖아. 결론,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 보는 거야. 다시 수권행위를 뭐로 본다고? 단독행위. 근데 대리인이 될 자에게 의사표시가 뭐는 해야 되고 도달은 해야 되지만 뭐는 필요 없다? 승낙을 요하는 것은 뭐라고? 아니다. 자, 양갈로 2번 내려갈래요? 96페이지 제일 밑에 양갈로 2번. 수권행위 성질, 이건 기억해야 돼.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가. 자, 줄 것일래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필요 없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를 대립할 수 있는 무슨 행위라고? 단독행위. 다시.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면 되는 무슨 행위라고? 단독행위다. 기억하시고. 그 정도 보시면 돼. 나머지 볼 거 없고. 특히 양갈로 3번 지금 볼 거 없어요. 오른쪽에 양갈로 4번 볼 건데 이거는 쉬워. 자, 대리권 줄 때 위임장 같은 서면으로 반드시 줘야 돼. 구두로 줘도 돼. 구두로 줘도 돼요.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밑에 양갈로 4번 갑니다. 양갈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는 행위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불려시 원칙이기 때문에 줄 거 놨죠. 수권행위도 법률이기 때문에 불려시 원칙이요. 따라서 그 다음을 줄 거. 수권행위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이 웃잔다? 필요 없다. 그 말은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죠. 참고로 밑에 2번, 3번은 X 해놓고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자기 설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넘기시고 98페이지. 대리권 범위인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요. 첫째 줄 오른쪽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찰게. 그래서 이거는 볼 거 없어.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서 정해놓고 있다? 법률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볼 거 없어요. 문제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야. 임의 대리권. 그럼 줄 거 놨죠. 본인의 수권행위 해석을 따로 칠게. 수권행위를 해석. 수권행위 해석. 임의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정한다고? 수권행위 해석. 그죠? 그럼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봐봐. 잠깐만 보실래요?
책이 대리의 기본을 자기는 자세히 설명한다고 너무 앞부분 서류를 너무 많이 적어놨어. 그거 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고요. 나중에 오히려 시험은 뒤에 많이 나오잖아. 뒤에 무권 대리하고 뒤에 많이 나오니까 이 앞부분은 이렇게 서론이 너무 많은데 그냥 줄여 보세요. 자, 뒤에 봅니다. 본인이 대리인 보고 자기 땅 팔아달라고 봤어. 본인이 대리에게 토지 매매 대리권 줬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하는 대리권 줬으면 당연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있죠. 근데 문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대금을 주네.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사람에게 계좌이체 해보죠. 이렇게 계좌이체 할 거냐. 근데 수표 끊어와서 수표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이 직접 주네. 그럼 이 사람이 받을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물어보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준 사람은 뭐요? 본인을 대리해서 대금 수령할 권한도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대부분에서 있다고 봤어요. 대부분에서 이거는 수령할 권한도 뭐라고? 있다. 밑에 판례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분하고 내하고는 좀 다르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거는 줄을 안 끊어서, 내보고 줄 거라고 이렇게 아마 그래 배려했는 것 같아. 밑에 판례 찾았죠? 세 줄로 따라서부터 줄 것입니다. 세 줄을 따라서 다음에 뭐라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는 1번의 판례, 양갈로 1번의 판례 세 줄 오른쪽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뭐라고? 있다. 됐어요? 판례 세 줄 오른쪽에 따라서 다음 세 줄 오른쪽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임받은 자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뭐라고? 있다. 됐죠? 두 번째 볼래요? 봐봐. 아까 계약을 누가 한다고?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할 때 매매 대금 얼마고? 대금 언제 주고 이런 걸 누가 정해? 대리인이 정하죠. 그럼 대리인이 잔금 주는 시기를 1월 30일로 정했다고 볼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뭐냐면, 사장님 미안합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어서 도저히 그때는 무리가 나니까 한 달만 좀 연기시켜 주세요. 2월 말이 언제고 27일인가 모르겠다. 연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 허락 없이 그래 합시다라고 연기해 줄 거라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 대법원에서 있다고 했어. 그죠? 예,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판례를 배우는 바람직한 태도. 그렇구나. 왜 그렇지? 이러면 안 돼. 밑에 2번에 1번. 양갈로 2번에 1번 판례. 양갈로 2번에 1번 판례. 매매 계약도 체결하고, 이행도 하고,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줄 거 났네요. 매매직을 연기 체계. 그게 포인트야. 매매직을 뭐 할 권한? 연기줄 권한도 어쩐다?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대금을 결정해서 계약했죠. 나중에 깎아줄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감에. 네? 일단 계약을 하면 끝나고 대금을 나중에 깎아줄 권한은 없고. 그러면 돈 받아오라고 시켰을 때 저 사람 보고 돈 1,000만 원 받아오라 했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좀 깎아줘도 될까? 3번 갈래요? 3번. 판례 3번. 대여금 영수 거란만 위임받은 대리니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란 말 칠게.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말은 면제해 줄 거라는 있다 없다? 없다. 일부를 면제라는 거 깎아주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오른쪽 페이지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118조 최저적으로 체크해봐. 줄 거 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보세요. 보십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는 행위가 뭐라고?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그런데 대리권 줄 때 범위가 명백하죠? 범위가 명백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아까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랬어. 그럼 예를 들면 이 본인이 대리인 보고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줬으면 매매하면 되고요. 전세해달라고 대리권 줬으면 전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범위가 명백한 그대로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대리권을 주기는 줬는데
어느 정도까지 줬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뭐요?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법은 미리 뭐요?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야. 다시 법은 뭐요? 대리권 주는 게 분명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정할 필요 없어. 왜? 그대로 가면 돼. 해석에 따라. 그런데 대리권을 주기는 줬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줬는지 불분명할 때는 나중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 논란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게 그게 바로 118조라고. 자, 118조 뭐라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거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봐. 밑에 동그라미 2번 줄 권한 거 있죠. 118조는 임의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 규정이라는 말을 칠게. 무슨 규정이라고? 보충적 규정.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할 텐데 제가 줄 권한 것만 줄 거 보세요. 줄 권한 것만. 기역의 두째 줄 오른쪽. 동그라미 기역의 두째 오른쪽.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기역의 두째 오른쪽. 자, 니은의 동그라미 니은의 오른쪽.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니은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쭉 나서 디귿 보세요. 이용계량이부터 줄 거. 이용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래 줄 것이고. 그까지 줄 것어? 자, 그러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 첫째, 대리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대리냐.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대리는 본인 부동산을 처분 매각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처분 매각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줄 거는 게 뭐예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보실래요? 본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대리인이요. 본인의 가옥에 비과세 그래서 수선하는 행위요. 요거 할 수 있다 없다? 본인 허락 없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봐봐.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요. 매각행위. 자,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대리인이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이 매각하는 행위야. 자, 첫째, 부패하기 쉬운을 경상도 말로 바꾸면 뭐라고? 썩어 자빠질. 또 씨 빠질. 자, 이걸 매각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니까 처분행위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보존행위라면 무제한할 수 있고 매각이니까 처분행위라면 못하는 행위잖아. 자, 이거 보존행위니까 처분행위니까 예? 보존행위야. 왜? 이걸 만일에 처분행위라고 못하게 하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니까 처분 못하면 다 썩죠. 다 썩죠. 이거는 매각하는 게는 무슨 행위가? 보존행위니까 대리인이 무제한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니은 줄 건 게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줄 거죠. 1번에 본인의 가옥으로 수선하는 행위 나오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5번을 주의하세요. 5번 칠게. 뭐라고 돼 있어? 본인 소유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이거는 할 수가 있다. 와요? 보존행위다. 그 다음에 여기 볼래요? 대리인이요. 본인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폭등하는 주식당 그 세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대박 터뜨렸어.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예? 대박인데. 비트코인을 사서 대박 터뜨렸어.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왜요? 성질 변화시켰잖아. 예? 주식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개미들은 주식을 해서 우리 일반인 주식에서 따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딸 수는 있더라도 그죠? 따는 경우는 없다는데 몰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찌그래도 황당한 나는 이게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정치만 나오면 관련주가 떠. 근데 웃기는 게 며칠 전에 뭐요?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 대통령 뭐 권한대행까지 한 그 사람이 한국당에 입당한다니까 갑자기 검색에 황교안 테마주가 뜨더라고. 황교회가 한국당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황교안과 관련 있는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주가가 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죠?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신 분 지금 웃잖아. 걱정돼.
나는 광풍이 불 때 몰랐어요. 이 맨날 강의만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맨날 학원 관계자를 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학원 얘기만 하지, 어느 학원이 많더라 이 얘기만 하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번 조금 지나고 꺾일 때쯤에서 후배하고 술 먹는데 저거 와이프가 교사 공무원인데 저거들은 이제 소문 도니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하길래 내가 신기를 했어. 막 그러면 너희한테 빨리 얘기해주지. 그래갖고 나중에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대. 그런데 웃기는 게, 그런데 어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다른 학원에 강의를 했는 이때,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혹시 투자하는 분 계세요? 이러니까 앞에 앉아도 한 50대 한 후반이나 60대 초반 좀 그 정도 되신 아주머니 분이 자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랑삼아. 그래서 이러니까 3천만 원인가 투자했는데 뭐라더라고. 자기 말로 3억이 됐다. 내가 보면 뻥인 것 같은데 한 억은 넘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랬죠. 내가 잘 모르지만 내일 당장 가서 현금시켜서 현금하세요. 그때가 뭐냐면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겠다 했었고 국무총리가 누가 나서갖고 비트코인 규제하겠다 했죠. 빨리 현금 회수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10억까지 기다려본다 그러더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대박 터뜨려서 놀러 갔는가, 아니면 계속 떨어져서, 그때는 현금화도 못 하잖아. 누가 살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쪽박 차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뒷얘기가 궁금해지지만 어째. 이것도 없고 이것도 놓치고, 그래서 맨날 나는 비석에다 뭘 적는다고? 우물쭈물하다 이래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다대선 지금 공사 중이에요. 끝났어요? 예. 했네. 참, 개통됐네. 다도포함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 다도선 확정됐을 때 땅값 올라가죠? 그 다음 또 언제 올라가? 잠잠하다가 개통될 때 땅값 올라가죠? 집값 올라가죠? 그럼 그 중에 둘 중에 처음에 확정됐을 때 먼저 사든지, 아니면 놓쳤으면 좀 잠잠하다가 개통 전에 사면 올라갈 낀데, 가만히 있었죠? 다 올라가서, 그때 살 거, 이러잖아. 예? 그때 살 거. 그죠? 예.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쪽을 참 잘 모르겠다. 동네가 있다면, 동네역이 있다면, 여기 해운대로 가는 지역에, 이렇게 원동 IC가 있어. 원동 IC가, 여기가 이제 재송동이고 반였네. 여기 보면 옛날에 삼립방이 있었어.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알 거야. 여기 동네에서 해운대로 가다 보면 맨날 빵 냄새 나서 빵 냄새. 여기 이제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옆에도 아파트 단지가 섰고, 옆에는 센텀이야. 수영 비행장의 센텀이야. 여기 보면 진짜 동네도 후진동 진짜 후진동. 왜 또 동해 남 무슨 절도가 있었거든. 절도가. 이거 내가 삼판다고 이거 수영 이쪽에 가면 수영강, 이쪽에는 온천천인데 삼판다로 이거 댕기면서 일부러 이거 몇 번에 댕기봤어. 이거 분명히 재개발인데 이거 보통 재개발이 안 되겠다. 왜?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는 완전 센텀이 형성돼 있고 바로 중간이거든. 근데 진짜 후진동 옛날 좋게 말하면 옛날 한 30년 전 동네 있잖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동네처럼. 그런데 몇 번 현장 답사하고 막 알아보고 이랬는데 막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재개발이 결정돼서 지금 벌써 아파트 입주했어. 한참 오래돼서 한 10년 됐나. 맨날 현장 답사가 맨날 거 가서 돌아다니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해봤는데 왜 빨리 투자를 하는 거 몰라. 돈 얼마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옛날에 몇십 년 뒤에 지나가다가 무덤에 우물쭈물하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이게 여기 이대호 묻혀 있거나 이래서 자, 이번에는 본인의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대지로 바꿨어. 그럼 땅값이 뛰었을 거 아니야. 이건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다시,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더라도 본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성질 변화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동그라미 틱은 뭐라고 돼 있어? 줄 건 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뭐라고? 성질 변화처럼 시작할 수가 있죠. 옆에 예를 봐봐.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 예금을 인출하고 대여를 했다. 그 다음에 경작지를 대지로 바꿨다. 밭을 논으로 바꿨다. 이건 허용되지 않죠. 근데 좀 시골 출신들은 의심이 안 가요? 밭을 왜 논으로 바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많죠. 자, 그 정도로 볼게. 거기까지 정리할게. 끝낼게. 자, 거기 보시면 돼.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다음 손할 때 볼 거고요.
대리권 제한부터 볼 건데 조금 쉬었다 볼 거예요. 요번에는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대리권 제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